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러다가 진짜로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나라가 진짜 망할 것 같아. 자,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끓는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 신세와도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민주당이 군대 방첩사령부를 3개로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 찢어버리고 있죠. 자, 현재 수많은 대한민국 안보 전문가들이 진심으로 이 사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공소청으로 격하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행보입니까? 그렇죠. 감을 잡으셔야죠. 민주당 586 운동권이 좌파 이권 카르텔 애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지들이 뭔가를 헤쳐먹을 때 불편하게 태클을 걸 만한 기관들만 골라가지고 마저 작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방첩사도 찢어버리고 검찰도 찢어버리고 그렇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로 3종 선물 세트가 있어요. 감사원도 골라가지고 찢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감 잡으셔야죠. 얘네들이 지금 적폐청산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딱 자기들이 그러니까 국가 세금, 국민 세금 뭔가 헤쳐먹고 정부 사업을 부당하게 헤쳐먹을 때 방해되는 기관들만 골라가지고 박살내고 있단 말이야. 민주당 이권 카르텔을 감시할 수 있고 태클을 걸 수 있을 만한 기관들만 골라가지고 박살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진짜 그런데 개혁의 대상은 민주당 증거들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잘 기억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정보보안 상태는 그러니까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완벽하게 전신 해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횟감처럼 그러니까 전신 난도질을 당하고 있었어요. 자, 표현이 무섭죠. 자, 사실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국정원은 국내 정보 파트가 폐지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 줄조차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하기가 힘들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지금 그러니까 식물기관이 되어 있다니까 반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다라면서 문재인이가 검수완박 밀어붙이고 해서 민주당이 그때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일반 서민들의 사기범죄, 민생범죄 이런 것들이 몇 년 내내 그러니까 경찰에서 해결도 안 되고 수사가 적체가 되어가지고 이 실무 그리고 베테랑들은 그래갖고 이게 너무 업무가 과중하니까 그 수사 업무를 때려치고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고 가뜩이나 그러니까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신참들에게 짬처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몇 년 동안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면서 그동안 범죄자들은 그러니까 민생범죄, 사기범죄 저지른 애들은 전부 다 증거를 인멸하고 흐지부지하고 재판 진행과 수사가 제대로 진행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어요. 그 와중에 군 정보부인 기무사도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박살을 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 우리나라 양대 정보기관, 양대 산맥이 뭡니까? 대한민국 국정원과 군 정보부인 기무사였다고. 근데 저거 두 개를 작살낸 게 제인이란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 제가 편안하게 지금 여생을 보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참 대한민국이 가슴 찢어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젠 하다가 저것도 부족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간신히 무늬만 재건을 해놓은 군 방첩사조차도 이제는 세세하고 꼼꼼하게 박살을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좌파 반국가 세력들의 대한민국 친중 공산화를 위한 이런 철통 같은 행동력과 집요한 의지 정말로 대단하죠. 국힘당은 별로 관심도 없고요. 내가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래서 너무나도 화가 나고 안타깝고 그래서 또 유튜버로서 몸을 제가 좀 비틀면서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얼음 사이다가 뭐 이거 뭐 짜증을 내는 것 같다, 징징대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말씀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은 뭐 야당이 아니라 그래 여당이죠. 정당이라고 하나 있는 게 보수 정당이라고 하나 있는 게 제대로 그 역할을 못 하잖아. 제가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방첩사를 어떻게 쪼개나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안 기능, 감찰 기능, 방첩 기능 하나하나 세세하게 잘도 쪼개놓고 박살을 내더라고요. 자, 그렇죠. 좌파 세력들 입장에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직업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군부대 소속의 방첩사 같은 곳보다는 그래도 공무원과 정치권의 입김이 좀 더 쉽게 잘 들어가는 어떤 그런 국방부가 통제하기가 좀 편하겠죠. 특히 정권을 먹었을 때 이 국방부 공무원 세계를 통해 가지고 저 방첩 기능을 분산시켜 버리는 게 통제하는 것도 편하고 애초에 통제할 생각도 없죠. 그러니까 방첩사가 더 이상 제대로 일을 못하도록 군 정보부 기능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이게 편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능을 쪼개버리면은 총체적으로 여러 업무를 경험해보는 사람, 자기도 승진해가지고 경험이 쌓이면서 베테랑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주관해보는 사람, 인수인계 자체, 사람 육성 자체가 끊기게 되고 몇 년만 지나면은 이제는 진짜로 어떤 군정보부 기관을 되살리려고 해도 되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겠죠.
그리고 또 당연히 어떤 보수 우파 성향의 군인들이 뭐 진급하고 살아남겠습니까? 전부 다 한직으로 보직이동 당하고 작살 나겠지. 그 이제 그러니까 방첩사가 제대로 일을 못해요. 저렇게 쪼개버리면은. 물론 이제 대한민국 국가 방첩 기능은 박살이 나겠죠. 근데 그거를 민주당 애들은 원하고 있는 거고요. 방첩사 해체가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군의 정보 방첩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 기무사 출신의 한 예비역 장군 장성의 말을 들어보니까 보안과 동향, 감찰, 방첩 기능 이런 것들은 다 같이 함께 종합되어 가지고 돌아갈 때 제대로 방첩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히 그렇죠. 한 기관에 그런 어떤 핵심 기능들이 모여 있어야 빨리빨리 서로 정보 공유도 되고 노하우도 공유가 되고 무엇보다 그리고 좀 짬밥이고 능력 있는 사람, 윗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빨리 대처가 되겠죠. 어떤 이적 세력들, 간첩 세력들의 나쁜 짓거리가 있을 때. 지휘권이 통일되어 있어야 빨리 지휘가 되고 대처도 빠르게 될 거라고. 근데 분산이 이게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분산이 되면은 절대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그걸 비판하는 거죠. 자, 검찰청도 기어이 수사권과 기소권조차 분리를 하고 공소청으로 격화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전 세계의 세상에 이런 걸레 쪼가리 같이 난도질된 어떤 검찰 조직을 굴리는 나라가 과연 몇 개나 있나? 제대로 없죠. OECD 국가 제대로 국가다운 국가 중에는 이런 나라가 진짜 없다고. 쟤네들이 딱 민주당 지그들이 범죄 헤쳐먹는데 방해가 될 만한 기관들만 골라가지고 작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골라가지고. 진짜 전 세계가 보기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검수완박 때도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한술 더 떠서 더 나아가죠. 국민들은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고요. 솔직히 이 정도 되면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더 이상 믿기 어렵다, 신뢰하기 힘들다라고 불신을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있을까? 한국 국민들은, 한국 사회는 지금 친중 공산 국가로 흘러가고 싶은가 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슴이 아픕니다. 자,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어떤가 한번 살펴봤는데 당연히 네티즌들 대부분이 압도적인 비율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댓글 부대가 작업질을 치기 전에는 이게 정상적인 여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견이거든. 근데 다만 대놓고 여론조사 장난질, 여조 장난질, 그리고 선거 장난질이 대한민국에서는 명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걸 정말 열심히 강조를 하죠. 여론조사 장난질, 선거 장난질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똑똑하고 참 좋은 사람들인데 우파는 우파가 맞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선거 장난질 얘기만 나오면, 여론조사 장난질 얘기만 나오면은 이거를 음모론 취급하는 답답한 사람들이 참 많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유튜브 노출도, 조회수 알고리즘 얘기, 이것들도 장난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음모론 취급을 해요. 그게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일치단결해가지고 이 근본적인 판때기 싸움을 다 같이 우파가 달려들어도 될까 말까인데 그 와중에도 우파는 지금 분열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자, 아래쪽에 댓글도 내용이 좋아가지고 따로 또 한번 이렇게 뜯어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은 뭐 위쪽에 댓글도 내용이 좋죠.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온 나라를 송두리째 무장 해제시키고 적국을 이롭게 하며 범죄자 천국을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였고, 아래쪽도 살펴보면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방첩사도 3개로 쪼개가지고 사실상 해체 수준을 밟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다. 검찰도 나누고 감사원도 나누고 민주당 산하로 복속시키겠다라고 한다. 영구 집권을 하겠다라는 것 아니냐. 문재인의 적폐청산 시즌2가 결국 벌어질 텐데 섬뜩하지도 않냐. 이재명 1인 독재의 길을 이렇게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분은 뭐 국민들이 표로 심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물론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이지만 선관위를 잡지 못하면은 국민들이 표로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라고. 국민들이 표로 심판해야죠. 맞아요. 좋은 말이고 심지어 의외로 그런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여론조사에서도 장난질이 이루어지고 선관위를 때려잡지 못하면은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네티즌들의 걱정처럼 진짜로 한국이 중국 공산당처럼 되어가고 있죠. 민주당 1당 독재의 길을 지금 대한민국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1인 독재 체제의 길로 무서울 정도로 차곡차곡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권력이 너무나도 비대해졌죠.
멀쩡히 여러분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문제없이 굴러가고 있던 어떤 대한민국의 국정원이나 기무사 같은 조직들을 문재인과 민주당은 왜 조졌을까요? 간첩 반국가 세력들 입장에서 그게 거슬리고 불편한 기관들이거든. 이제는 왜 하다하다 방첩사까지 조지겠다라고 할까? 민주당식 검수완박, 검찰개혁에 대해서 왜 OECD 국가들 전 세계가 우려를 표시하는 걸까요? 그게 잘못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감사원 시스템은 왜 또 찢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민주당 586 운동권이 좌파 이권 카르텔이 국민 세금 등 잼버리 사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여름에 수백억 세금을 때려받고도 애들 텐트 칠 마른 자리 하나 제대로 마련 못하고 배수 시스템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물이 철벅철벅 땅바닥에 물이 흘러 넘치고 그 흙바닥에 냉수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마실 물도 시원한 얼음물도 제대로 보급 안 되던 거 기억나시죠? 단돈 몇억 원을 그런데 정부에서 투입하니까 순식간에 에어컨 딸린 화장실이 들어오고 뭐 생수가 콸콸 쏟아져 들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국민 세금이라든지 잼버리 사태처럼 이런 각종 사업을 저 민주당 좌파 이권 카르텔 애들이 부실하게 뭔가 헤쳐먹을 때 이런 감시를 하는 기관들, 수사를 하는 기관들, 감사를 하는 기관들이 성가시고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자기들 지지율 흔들리면 약점되는 기관들 아니에요. 북한과 중국의 나라를 팔아넘길 때 방첩사, 국정원 이런 애들이 방해가 되죠. 검찰이 방해가 돼, 감사원이 방해가 된단 말이야. 저런 기관들이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똑바로 행동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수사기관, 감사기관들을 박살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라가 진짜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어떻게 극우 유튜버들의 어떤 극단적인 음모론이에요. 아직까지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은 진짜 부디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니까. 니들이 지금 민주당한테 속을 때가 아니야. 니들 이웃으로 함께 대학 다니고 직장 다니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을지도 모를 우리 이웃들, 내 목소리, 우리 목소리를 민주당 지지하는 당신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좌파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세상을 어떤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보고 저런 거를 당연히 몽둥이 들고 때려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런 거 때려잡은 걸 가지고 그래도 계엄은 좀 이러면서 선과 악을 이게 어떤 이분법적인 구조로 보면서 아직도 뭐 민주가 어쩌고 그 가스라이팅에 586한테 속아나고 놀아나고 있으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진짜 정신을 차리기를 간절히 제가 바라지만 솔직히 이게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태평양 바닷물이 마르는 게 빠르겠죠. 자, 나라 안에 조 단위로 지금 기술이 여러분들 유출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삼성전자 반도체 인력을 중국이 다 빼내가고 4조대 기술 유출. 그런데 이런 뉴스가 찾아보면은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어떤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 기술 유출되는 거. 국민들의 미래 먹거리를 훔쳐가고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 간첩들이 대놓고 온 나라 안에 드글드글합니다. 미국 항모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2년 내내 마음대로 촬영질을 해댔던 중국 유학생들을 한번 보세요. 저게 여러분들 솔직히 정상적인 대학생, 대학원생들입니까? 그래서 사람도 가려받아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거라니까. 근데 다들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죠. 당장의 어떤 이익, 내 눈앞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국익도 기꺼이 팔아넘기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렇다고 올바른 사람들을 딱히 높은 자리로 밀어주지도 않고 좌파들만 자기들 사람을 끌어주고 당겨주고 있죠. 솔직히 저러면은 미국이 한국을 불신하더라도 우리가 좀 할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차곡차곡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소한민국이죠. 부끄러운 한국의 모습입니다. 이러다가 진짜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민주당과 범좌파 세력들이 애초에 180석, 190석 그만큼 가져가는 게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게 자연적인 투표에서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전투표에서 그만큼 압도적으로 거의 전국의 대부분의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싹쓸이해가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야. 대수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외국 산업 스파이들이 대놓고 설쳐도 잡지를 못해요. 배신자 동훈이는 무슨 미쳐가지고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이 저번에 민감 국가가 되네 마네 그거 난리 나니까 그것 가지고 지는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붙여다가 뭐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지가 계엄을 막은 거라고 개 헛소리를 하던데 그게 아니죠. 좌파 반국가 세력들, 나라 안에 친중 간첩 세력들이 넘쳐 흐르니까 대통령이 그거 막아보고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라고 이 나라가 홍콩 꼬라지 손도 못 쓰고 나기 전에 계엄을 해봤던 것 아닙니까? 근데 군인들도 겁쟁이고 우유부단해가지고 일을 똑바로 못했죠. 안 그랬으면 봐봐. 윤석열이 그러면은 자기 모가지랑 남은 임기만 지키겠다고 식물 대통령 노릇을 했어봐.
계몽령 안 때렸으면은 사실 전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눈을 못 떴을 거라니까. 그게 현실 아닙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29번, 30번에 달하는 탄핵 솔직히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고. 극소수 유튜버들만 떠들고 있었지 않냐고. 이게 어르신들, 태극기 부대 어르신들, 네티즌들만 일부만 떠들었잖아. 30번에 달하는 그런 어떤 탄핵들, 줄줄이 예산 삭감하던 그런 꼬라지들, 대한민국 국정이 민주당에 의해서 사실상 국가 해체, 국가 마비가 되고 있었다라는 그 위험한 현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몸을 비틀지 않았더라면 우리 국민들 태반은 솔직히 모르고 있었겠죠. 현실이 그렇잖아. 계몽령 이후로 눈뜬 2030 젊은 국민들이 일반 인터넷만 둘러봐도 얼마나 그 여론이 많았냐고. 반전된 여론이. 그러면은 국힘당은 좀 목숨을 걸고 대통령을 지켰어야 되는데 배신자들이 끝까지 지들이 잘했다고. 자기들의 대통령을 2번이나 모가지 쳐내는 저런 뒤통수에 칼을 꽂는 꼬라지. 그럼 대선에서 뽑아달라고 그런 개소리는 왜 합니까? 이번에 국힘당을 왜 뽑아야 되죠? 그 내가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나 같은 적극 지지층, 적극 투표층조차 이만큼 화가 난다면 과연 본인들이 말하는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게 가능이나 할까요? 민주당 앞에 가면 찍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그저 민주당 막아주세요, 원툴. 이재명만큼은 막아야 됩니다, 원툴. 근데 너희들이 그 배신이 난무하고 비열하고 그 새벽에 추운 한겨울에 대통령 관저 앞에서 사람들이 밤새 가면서 그 나라 한번 지켜보겠다고. 친중 공산국가 되는 거 홍콩 꼬라지 나는 거 막아보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4달 동안 개고생을 할 때 국힘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뭘 했냐고. 국힘당이 뭘 했습니까? 내가 그런 걸 보니까 화가 나고 한탄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자주 최근에 반복하고 있는 얘기고 뭐 저도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가 뭐 힘을 잃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한탄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라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국힘당이 반성해야 되는 거 맞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윤통이 2년 반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윤통이 2, 3년 전에 당선됐던 그게 정말로 기적이었다고. 이게 진짜 기적이었다니까. 그죠? 이런 얘기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정말 기적이었는데 계몽령을 울리기 직전까지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태반이 솔직히 너무나도 쉽게 좌파 언론 노조의 분탕에 놀아나고 있었어요. 그죠? 국민들이 언론 노조의 분탕에 너무 쉽게 놀아났다고. 처음부터 국민들 대다수가 그러니까 지난 4개월 동안 있었던 대규모 우파 집회처럼 경각심을 꾸준히 가지고만 있었더라면 사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다른 방법들, 선택지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나라가 그렇게는 못했어요. 좌파들에게 철저히 속아 넘어갔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자기 모가지를 내걸고 국민들에게 지금 이 나라가 이만큼 잡아먹혀 있습니다. 구석구석 얼마나 좌파 반국가 세력들에게 잡아먹혀 있는가. 법치도 사법 시스템도 언론도 얼마나 타락했는가. 여러분들 제가 체포당하고 탄핵당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대통령이 이렇게 목 놓아 알렸다라는 거죠.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봅시다. 간첩법을 반대하고 국정원의 간첩 잡는 기능을 없애고 방첩사의 간첩 수사 기능을 없애고 검찰을 무력화하고 감사원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간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민주당은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지들이 간첩들의 대장이고 몸통이죠. 그래서 이 댓글을 쓴 한 익명의 네티즌 분도 분노를 해가지고 말하는 게 아직도 좌파를 지지하는 인간들아 나라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느냐. 나라가 없어지면은 니들도 그 배부른 좌파 짓을 못하게 될 거다. 왜 그거를 모르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추천이 2,000개, 반대가 30개예요. 중국 댓글 부대가 여론 작업 치기 전에는 저런 게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민심이라니까. 우파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우파는 심지어 여러분들 조직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어떤 개개인의 파편적인 흩어진 댓글만으로 여론만으로 저 정도 민심이 벌어지는 거는 실제로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더 거대한 게 맞아요. 근데 언론 노조가 여론조사 기관이 그런 거를 숨기고 있는 거죠. 방첩사령부와 국보법, 국가보안법 같은 것들을 강화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해체를 한다라는 저 민주당을 봐라. 중국의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작정한 것 같다. 뭐 한 네티즌이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죠? 중국의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작정을 했다. 익명의 네티즌들이 얘기를 하는 목 놓아 외치는 저런 처절한 목소리가 제 가슴 속을 때립니다. 대한민국이 부디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야 그거는 음모론이다. 그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나갔다. 아니거든. 이런 것도 다루고 저런 것도 다루고 다 함께 다뤄야 적들과 싸울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아직도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좌파는 참 이 나라를 헤쳐먹기가 너무나도 간편하고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러다 진짜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